안녕하세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이거 모르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양방에서 잘 치료 안 되는 그런 질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눈 그리고 이마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한의원에서 베체트 환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요. 이분의 주 호소 증상이 베체트병으로 인한 포도망염, 망막 쪽의 세포 손상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시력 저하가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심한 안구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베체트병을 관리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을 진료하셨던 의사분이 아무래도 안과 의사분이다 보니까 눈의 통증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단이나 치료 대책이 없이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경우에 사실은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베체트병의 포도망염으로 인한 혈관 신경손상 그것 때문에 인한 시력 저하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 치료되는 부분이 아니겠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일단 시력 손실을 막기 위해서 병의 진행을 늦추고 막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구 통증과 후두통 이 안구 통증과 후두통이 있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게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심한 두통으로 진통제를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두통이 계속 있으면 대단히 불편하겠죠. 그런데 제가 진찰해 보니까 심한 안구 통증 이거는 생각보다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일 정도 연속으로 침과 약침 치료를 했더니 안구 통증이 좋아졌습니다. 바로 좋아진 거죠.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 다룰 안구 통증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눈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안과에 먼저 가보시겠죠. 이게 이제 안압이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양방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면 원인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 검사란 검사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검사상 이상이 없대요. 난 아픈데.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의외로 굉장히 많죠. 요즘 양방 트렌드를 보면 검사에서 뭐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전부 신경과 약을 처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환자분도 병원에서 다른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오셨더라고요. 근데 환자랑 이야기를 해봐도 자기는 우울증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냥 아픈 거지. 이런 식의 접근은 완전히 초점이 엇난 겁니다. 오늘 다룰 안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알이 아프다. 눈알 안구 뒤쪽, 그러니까 눈알 뒤쪽이 무겁고 뻐근하고 뭔가 불편하다. 안구 뒤쪽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는 눈알을 이렇게 뽁 빼가지고 뒤쪽으로 막 긁고 싶다. 혹은 그 안구 통증이 있을 때 눈썹이라든지 이마 부위에 통증이 함께 발생한다. 혹은 안구 통증은 없지만 눈썹이나 이마 부위의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 근데 검사하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 보통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가벼운 통증이면 그래도 좀 참거나 진통제 먹으면서 버틸 수 있겠는데 이게 심해지면 정말 머리가 부서지는 것 같고 조금만 집중하거나 일을 하거나 하면은 눈알이 막 빠지는 것 같고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양방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러다가 결국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은퇴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계속 진통제만 먹으면서 살게 되는 거죠. 진통제 먹으면 그나마 좀 나으니까요. 그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베체트 환자분도 안구가 아프면서 편두통이 처음 함께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좀 오래 지나니까 편두통이 없어지고 머리 뒤쪽에 후두통 이 후두통으로 진행이 되면서 4년씩 5년씩 계속 아팠다는 거죠. 밤에는 잠도 잘 못 자고 병원에서는 검사해도 문제없다. 그러면서 우울증 약이나 주고 이러면 정말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모든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있죠. 원인 없이 그냥 생기는 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통증은 사실은 경추, 이 목뼈와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뭐 자세나 혹은 뭐 근육 긴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압박을 받고 그러면서 결국은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베체트 환자분도 경추 쪽에다가 약침 치료를 하고 침 치료하고 해당 경락에 침 넣고 이러고 나서 두통이 말끔해졌거든요. 이분에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 두통은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하는 거니까 이거 먼저 바로 치료하자 하고 얘기했고 바로 좋아졌죠. 사람의 뇌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구역도 뇌의 후두부 쪽에 위치해 있고 상부 경추인 경추 1번, 2번 쪽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안면과 안구 근육, 이마 쪽으로 분포돼 가지고 신경 지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신경학적인 이상은 뭐 엑스레이나 CT, MRI, 뭐 안압 검사, 혈액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양방 검사의 문제 중에 하나는 기능적인 이상을 잘 잡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구조적인 이상은 상대적으로 훨씬 잘 잡아내는 편이죠. 근데 너무 길게 검사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문제가 없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는 죽겠는데 금사상 문제는 없다. 그냥 집에 가든지 아니면 정신과 약을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기능적인 이상을 굉장히 중요한 증상의 하나로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부위에 기능적 이상이 생겼는지 최대한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부경추를 위주로 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고, 한의학에서는 함께 관련된 경락과 장부를 치료해 줍니다. 관련된 경락 장부를 치료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체해도 두통이 생기는 거 아시죠? 이럴 때 검사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것처럼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쪽 경락이 분포하는 쪽으로 두통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함께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비교적 쉽게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두통과 안구통증을 가지고 있고 병원에서 검사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꼭 한의학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안구 뒷면의 통증, 눈 안쪽에 불편감 혹은 통증이 있다, 혹은 이마나 눈썹 쪽에 심한 통증이 있다,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함께 올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꼭 이 문제를 잘 아는 한의사한테 가셔서 치료를 하세요. 증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 5회에서 10배 전후의 치료로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